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은 원전해체 관련주로 비츠로테크를 좀 알아볼 텐데 이제 드디어 원전해체 관련주는 비츠로테크를 끝으로 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긴 해요. 뭐 우진엔텍, 뭐 피코그램 등등 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들을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계속 파생되는 종목들은 많아요. 다 알아본다라기보다 굵직한 종목들을 우리가 다 알아봤기 때문에 이 뼈대를 토대로 좀 살을 채우시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비츠로테크를 끝으로 우리는 원전해체 관련주들을 어느 정도 알아봤고요. 더 앞서서 우리가 원전 관련주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도 우리가 알아봤었고, 그리고 홀텍 관련된 상장 이슈도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리고 국내 관련주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S&T에너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원전 관련주들은 공부하시는데 충분한 뼈대가 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대응만 하시면 되는 상황이신데, 오늘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원전 해체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의 특징은 사업형 지주회사, 뭐 순수 지주회사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순수 지주회사라고 봐야 돼요. 두고 있는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을 통해서 회사가 계속 매출을 가져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츠로테크 자체적인 밸류를 보시기보단 자회사로 속해 있는 회사들의 그 사업 영역을 좀 보시고 매출의 추이 이런 걸 보는 게 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츠로테크의 주된 이슈 중에 하나는 비츠로 밀텍이라는 자회사를 최근에 매각 결정을 했고 지금 승인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알아보고 오늘의 핵심인 원전해체 관련주로 왜 부각을 받는지 그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영상을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츠로테크 지금 현재 7월 14일 월요일 장 중입니다. 1시 7분 기준 주가는 8,850원이고요.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약보합 상태로 놓여 있고요. 현재 기준 시가총액은 2,319억 원입니다. 발행된 주식수는 2,600만 주가 좀 넘고 52주 최고가 1,980원, 최저가 6,000원이었습니다. 비츠로테크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6월 27일에 52주 최고가를 찍은 뒤에 지금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죠. 원전 관련주들의 대부분 흐름과 원전 해체 관련주들의 흐름과도 비슷한 흐름을 마찬가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원전 해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고 있는 것이지 비츠로테크의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시면요. 장순상 최대 주주가 41.40%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분이 원래 대표이사 하셨는데 최근에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실질적인 이 비츠로 그룹의 지배구조에서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최상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회장님의 장남이 장범수입니다. 이 장범수 이사님이 현재 각자 대표로 부임해 계신 상태시고 3.88% 지분을 가지고 계시고, 장범수 이분이 장남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비츠로테크의 이 지배구조에서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어서 이 장범수 장남의 이 지배구조로 승계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현재 재무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매출의 성장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흑자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작년 2024년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출의 외형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성장도 이렇게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은 굉장히 좋죠. 재무 건전성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근데 올해 1분기 매출로 들어와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좀 꺾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지금 2분기 실적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나와 있는 가이던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이 지금 1분기 실적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장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속성을 보기에는 객관적인 지표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를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어떤 자회사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보고서 내용을 좀 들어와 보시면 지금 자회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자회사의 사업 구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력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전지 사업, 그리고 특수 사업이 있습니다. 전력 사업, 전지 사업, 특수 사업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이 중에서 전력 사업에 포함되는 비츠로 EM, 비츠로 ES 이 두 개의 그룹은 현재 합병 등기 중이기 때문에 합쳐질 예정입니다. 요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게 비츠로 밀텍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매각 계약이 체결된 상태예요. 이거 관련된 내용 이따가 아마 알아볼 겁니다. 네, 그래서 사업 부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전력 부문, 두 번째 전지 부문, 세 번째 특수 부문으로 나눕니다. 전력 부문 쪽에는 아까 두 개 회사가 합병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지 사업 부문 쪽의 자회사를 보면 비츠로셀이라고 하는 상장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츠로 밀텍이 있어요. 이 비츠로셀, 비츠로 밀텍은 대부분 다 1차 전지 관련된 사업 쪽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특수 사업 쪽은 우주항공 사업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 핵융합, 플라즈마 이쪽 기술이 특수부문 사업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부문 쪽으로 보시면 자회사가 이제 비츠로 넥스텍이 있습니다. 이 비츠로 넥스텍을 통해서 우주, 플라즈마, 핵융합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누리호 쪽에 이제 엔진 연소기가 탑재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비츠로 넥스텍의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 사업 쪽으로도 기술 제휴를 할 만큼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고 그 자회사가 바로 비츠로 넥스텍이다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비츠로테크를 공부하는 주된 목적이 원전 해체였잖아요. 그러면 이 전력, 전지, 특수사업 쪽에서 과연 원전 해체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자, 여기 요약이 돼 있습니다. 개폐기 공급은 전력 쪽이에요. 이 전력 쪽 사업에도 원전 섹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로 해체 등에서 전력기기, 그러니까 개폐기나 뭐 방사능 차단기 뭐 이런 쪽으로 전력기기 관련해서 이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플라즈마 쪽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특수사업 부문 쪽으로 이 제염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제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에 방사능이 묻어 있으면 이 묻어 있는 방사능을 제거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제염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플라즈마 기술이 이제 거기에 제염 기술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국책 사업 참여 이력이 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과 협력했던 그런 이력이 있고요. 에너지 기술 평가원 등과도 R&D 과제를 수행했던 이력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사업 쪽으로 비츠로테크는 원전 해체 관련주로 엮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네, 여러분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요. 많은 매출 비중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지 부문 쪽에서 나와요. 55.2%입니다. 그러면 이 대부분 절반 이상의 매출이 어디서 나오죠?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비츠로테크의 55.2% 절반 이상의 매출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지 부문에서 나옵니다. 전지는 비츠로셀이라고 하는 상장한 또 다른 회사가 있어요. 자회사죠. 여기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츠로 밀텍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매출이 많이 나와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위드텍 관련된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전지 매출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로 비츠로테크를 보시는 건 지금까지는 기대감과 테마로만 움직이는 거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츠로테크 이제 내부로 들어와 보시면 비츠로셀은 이미 상장을 한 회사고요. 비츠로 밀텍은 아까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각 승인이 끝나면 연결 매출에서 빠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츠로테크의 이 밸류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할인 적용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영역이 이게 전력 부문 쪽인데, 그 세부 제품을 보면 고압기기, 저압기기, 계전기기, 수배전반 등이 있습니다. 뭐 개폐기, 전자접촉기, 누전 차단기 이런 제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 내용으로도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미터기, 차단기, 그리고 거기에도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 전지가 거기에 특수 전지로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봤던 것을 이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림표죠. 비츠로테크가 이제 지주회사 격으로 나머지 자회사들을 지배하면서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고요. 비츠로 EM과 비츠로 ES는 전력 사업 부문 쪽인데 합병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장사인 1차 전지, 리튬 1차 전지 사업을 하는 비츠로 셀이 있고요. 비츠로 넥스텍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특수 부문, 플라즈마, 그리고 우주항공 쪽 사업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융합 사업도 이 비츠로 넥스텍이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했었던 비츠로 밀텍 자회사 매각 뉴스가 나왔어요. 그거 관련된 뉴스가 올해 5월 16일에 나온 거예요. 비츠로 밀텍은
매각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인만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도대체 비추로밀텍을 매각하는데 여기에 코스닥 출사표는 무슨 얘기냐? 이거 뭐 물적 분할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게 좀 궁금하죠, 여러분? 네, 일단 세부 내용을 보시면요. 비추로밀텍은 열전지 제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지인데 열전지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유도 무기의 전원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유도 미사일에 들어가는 전원 장치가 이 열전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 천궁2와 다연장 로켓포, 천무에 들어가는 열전지라고 합니다.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신궁, 함대공 유도탄 방어 미사일, 해궁, 보병용 중거리 유도 무기 겸 대전차 미사일, 현궁, 공대지 미사일, 천검. 와, 이 유도 무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모든 유도 무기 체계 안에 이 비추로밀텍이 제조하는 열전지가 탑재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내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굉장히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해외 수출 쪽으로도 수요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산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국내 유일의 열전지 제조사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능 개량이 지속이 되면서 비추로밀텍도 탄력을 받는 추세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내용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좋은 회사를 왜 파냐 이거죠. 왜 매각을 하냐. 비추로밀텍은 지금 현재 매각 계약 체결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인수자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방위사업청의 최종 승인만을 남기고 있는 시점인데 인수자가 누군지 궁금한데 여기 내용이 나오죠. 비추로밀텍을 인수하게 되는 주체는 여기 나오죠. 장범수 비추로그룹 부회장 이 51.71% 가져가고요. 비추로 ICT라는 곳이 45.16% 나머지를 가져갑니다. 자, 이 두 주체가 비추로밀텍을 인수하게 되는 구조인데 뭐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회사가 그 회사잖아요. 다 비추로테크 안에서 특수 관계자들입니다. 특별히 장범수 이분은 그 비추로테크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잖아요. 그리고 장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판다라는 얘기가 이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따가 한번 얘기해보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 이들이 원하는 건 비추로밀텍을 코스닥에 상장시키려고 하는 목적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까 우주사업 쪽 특수부문 쪽 사업이었던 비추로넥스텍도 상장할 계획이라고 하고 아까 합병하기로 했다라고 했던 비추로 EM 자, 이런 회사들도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비추로테크의 지배구조로 와서 비추로테크는 상장을 했고 비추로셀도 이미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합병 예정인 비추로 EM도 향후에 상장 예정이라고 하고요. 비추로넥스텍도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추로밀텍은 매각을 했는데 매각을 한 인수 주체도 결국에 그나물의 그 밥이기 때문에 상장 예정이라고 하면 결국에 비추로테크의 관계사들은 모두가 다 분할 상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비추로밀텍은 좀 내용이 다르죠. 얘는 물적 분할, 인적 분할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인수 주체자들에게 매각을 한 뒤에 그 인수 주체자가 상장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추로테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없는 게 아닌 게 특수관계자들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이게 참 독특한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차이를 정리한 표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물적 분할의 방식이 있고 특수관계인 매각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비추로밀텍은 물적 분할 방식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매각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아까 매각 절차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인수자가 있고 그 인수자를 통해서 이미 매각 계약은 끝났습니다. 나머지 이제 방위사업청의 승인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차이는요. 물적 분할을 하기 위해선 이사회와 주총의 공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특수관계인 매각은 계약과 절차만 지키면 이사회 승인만으로도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만으로도 바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자, 이게 저는 가장 주된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금감원이나 정부에서도 얼마나 예의주시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이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수관계인 매각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소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기존 주주들인데 자,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거죠, 사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이든 뭐 특수관계자 매각 분할이든 어쨌든 비추로테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캐시카우였잖아요. 55% 이상의 매출이 이 비추로셀과 비추로밀텍에서 나오는데, 비추로셀이야 뭐 이미 상장을 했으니까 뭐 얘는 뭐 논외로 치더라도, 비추로밀텍 쪽으로도 아까 유도미사일 쪽에 들어가는 열전지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 방산 시장이 좋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오던 좋은 회사였는데 이거를 똑 떼서 연결 매출에서 이제 분리가 된다라고 하니까 안 좋죠. 물적 분할이든 뭐 매각해서 분할이든 이건 안 좋은 겁니다. 비츠로테크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비츠로테크의 최대 주주는 장순상 회장님이시죠. 이분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분의 장남에게로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이사도 지금 각자이사 체계로 사임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장남에게 지배 구조를 승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의 일환으로 비추로밀텍의 최대 주주가 누구로 바뀌었죠, 그러면? 예, 장남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까 장범수라고 하셨던 분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추로밀텍의 많은 매출은 기존에는 비추로테크가 100%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장님께로 많이 돌아갔지만 이제는 이 장범수 장남에게로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지금 어느 정도 경영권 승계라든지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비츠로테크가 결정한 방식이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뭐 이거를 저는 굳이 뭐 욕하고 안 좋게 볼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비츠로테크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관계사들도 다 지금 상장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아무래도 좀 악재로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전 해체 관련주로 보고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사업 내용도 나쁘지 않고 흑자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매출의 희석은 불가피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끝으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츠로테크의 차트고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각이 7월 14일 오후 1시 49분입니다. 아직도 장 중인데 주가는 계속 약보합 상태에서 여기 지금 8,800원대를 계속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츠로테크는 지금 여기 9,000원 선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지지하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 섹터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조정을 비츠로테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츠로테크가 개별적으로 어떤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차트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 해체 관련주를 우리가 살펴봤었던 위드텍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지선들을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또 오르비텍도 우리가 알아봤죠. 제가 오르비텍은 4,000원이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4,000원 선에서 빠지지도 더 이상 오르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게 계속 거의 5%가량의 하락을 이틀째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차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0원 지지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비츠로테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심리적인 마지노선 이것을 깨느냐 안 깨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이 분할로 접근한다 했을 때 깨더라도 조금씩 내가 싼 금액에 사겠다라고 하시면 뭐 나쁘진 않은 전략인 것 같은데 고점에서 내가 물려 있는데 계속 주가가 빠져서 불안하다. 근데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물론 기다리는 것도 전략으로 택할 수 있고 추가 비중을 더 두는 것도 전략으로 택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미 여기서 많은 비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빠진다라고 해서 비중을 더 추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만회한다는 접근에서 물을 타시면 안 됩니다. 자, 물을 타는 시점은 이런 시점에 타는 게 아니에요. 자, 물을 타는 시점은 바닥이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타셔야 됩니다. 바닥이 어딘지 확인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물을 타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물을 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지지를 확인하는 시점에서 타야지 지지를 깨는 시점에서 물을 타시면 안 돼요. 밑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한 건 신규 매수자가 분할 관점에서 접근한다. 내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내가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이 비중이 빠진다라고 해서 손실을 만회한다라는 조급한 마음에 물을 타시면 안 됩니다. 오르비텍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비츠로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9,000원, 8,800원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츠로테크도 내가 10,000원 이상에서 고점에서 물렸는데 내가 지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여기서 불안해서 물을 타신다? 절대 안 됩니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이 혹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판단하에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지금의 시점이긴 하지만 물을 타는 시점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지선을 깨고 계속 빠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선택지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중을 축소하는 손절이죠.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수평이동입니다. 자, 어디로 수평이동 해야 되겠습니까? 원전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원전 대장주로 가야죠. 원전 대장주도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원전 전반적인 섹터가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BHI,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수평이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위에서 조정이라 여러분들이 메리트를 못 느끼시는 모습이긴 하지만 고점 대비 얘도 많이 빠진 거예요. 85,000원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7만원까지 빠져 있다는 건 대장주도 나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조정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고점 대비 16.45% 빠진 겁니다. 조정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빠지는데 1등주, 3등주까지 동일하게 빠진다라고 하면 손절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대장주로 옮겨 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무조건 손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전 섹터에서 두산에너빌리티도 갖고 있고 현대건설도 갖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오르비텍을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여기서 비중을 추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전 섹터가 아무것도 없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오르비텍, 비치로테크, 위드텍, 우진엔텍 같은 걸 샀는데 동일하게 대장주 2, 3등주가 다 빠졌다. 그래서 지지선을 확인했는데 지지선마저 만약에 깨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수평이동을 해야 되는데, 수평이동을 할 경우에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로 종목 수평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규 매수자가 비츠로테크를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규 매수자가 오르비텍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규 매수자는 무조건 대장주를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장주도 갖고 있고 내가 신규 매수로 오르비텍, 비츠로테크, 위드텍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의 이 지지선을 확인하는 선 안에서는 떨어지더라도 분할로 조금씩 낮은 평단에서 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결정과 판단으로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라면서 대장주를 무조건 사셔야 된다라는 관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네, 여기에서 오늘 비츠로테크를 끝으로 이제 원전 해체 관련주를 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섬 및 아민텍이 원전 관련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